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 자리에는 조주로운 남조선 땅으로 끌려갔다가 조국의 품에 안겨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동무들이 참가했습니다. 먼저 어머니 조국의 품에 안긴 동무들을 다시 한번 열렬히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소개를 부탁합니다. 예, 저는 2004년도 네. 남조선에 나갔다 지난 6월 그리운 조국의 품 위대한 원순이 품에 안긴 박경은입니다. 네. 현재 사는 곳은 평안북도 곽산군 읍 68 인민반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강철우라고 합니다. 네. 저는 2015년 3월에 남조선을 갔다가 2016년 9월 조국의 품에 다시 앉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함경북도 원성군 미산리 12민반에서 가족과 함께 행복한 나라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2016년 9월에 저국의 품에 다시 안겨 새로운 삶을 찾은 김연주입니다. 네. 현재 함경북도 언성군 미산리 8인민반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쪽에 앉아 계시는 김만복, 김용희, 최은철 동무들은 1년 전에 조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저국의 품에 안긴 지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네. 그때 조국의 품에 안겨 누린 기쁨과 감격에 대해서 또 어머니 조국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격정이 넘쳐 얘기하던 그 모습이 지금도 눈앞에 상상합니다. 저는 오늘 네. 우리와 같은 걱정 많은 운명의 길을 걸어서 그 조국의 품에 다시 안긴 조동무들을 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럼 박경훈, 강초루, 김연주 동무들이 어떻게 돼서 남조선 땅으로 끌려가게 됐는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저는 2004년도에 제 개인의 향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비법월경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비법월경해서 방랑생활하던 중 남선 괴뢰들에게 홀려 있는 유병선 목사라는 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던 것입니다. 네. 그 자가 가문이설로 남조선에 나가면 먹을 것도 주고 집도 준다는데 왜 여기서 방랑생활을 하느냐, 이런 가문이설로 나를 올리고 홀리는 바람에 그에 못 이겨 남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네. 저는 함경북도 원성군 미산리 사자급반 반장으로 사업하다가 일하는 도중 몇몇 사람들과의 좋지 못한 이런 일로 인해서 고민을 하던 중 남성 기르놈들의 꼬임에 꼬여 여기 앉아있는 연주 동무와 함께 남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네. 남조선 당국은 우리 공화국 국민들을 끌어오는 자들을 일명 브로커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돈을 막 제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자 여자 상관없이 가격을 붙여놓고 공화국 주민들을 사람이 아니라 상품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공화국 주민들을 남조선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남조선 당국이 수많은 자금을 탕진하면서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반인륜적 범죄를 감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남선에 가 있는 우리 주민들 대다수가 그 당국의 회의와 기만에 속아서 또 그리고 그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 브로커들의 돈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해서 간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입니다. 네. 지금 우리 공화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들에 있는 한인교회, 두리교회 또 무슨 교회 하는 것들은 다 우리 주민들을 유인 납치하여 남조선으로 끌고 가게 하는 이한 하나의 유장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남조선에서 중국 국경에 와 있는 남조선 목사라는 놈들은 하나같이 우리 주민들을 더 많이 남조선으로 끌고 가서 제 돈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혈안 뒤어 날치는 놈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자들 뒤에는 꼭 정보원이나 통일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자들은 목사의 탈을 쓴 자들에게 돈을 막 쥐어주면서 우리 공화국 주민들에 대한 유인 납치 행위에 혈안이 되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네. 정말이지 우리 주민들에 대한 남조선 당국의 회유 기만 책동과 유인 납치 책동은 그 무엇으로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박경훈, 강철우, 김연주 동무들이 남조선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남선에서 가서 생활한 지는 불과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서 정말 매 순간순간은 정말 10년 맞잡이었고 정말 지옥과 같은 나라들을 보내었습니다. 제가 남선 사회에서 첫 일을 시작한 곳은 화장품을 생산하는 그런 그 회사에서 화장품 포장하는 일을 제가 하였습니다. 저는 정말 거기서 하루에 12시간 이상에 달하는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도 정말 저한테 차려진 돈은 정말 미품밖에 안 되는 그런 정말 작은 돈이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그 회사 사장이라는 그 놈에게 나도 남같이 똑같이 일을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돈을 작게 주는가 제가 이렇게 들이대자 그자는 저에게 너는 탈북자인데 그만한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저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저는 정말 너무 분개가요. 정말 그놈의 면상을 정말 후리치고 싶었지만 정말 그 일자리나마 잃으면 정말 뭐 살아갈 일이 막막하여 참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저는 정말 그보다 좀 더 나은 직업을 찾아보려고 정말 여기저기 정말 많은 곳을 다니면서 정말 일자리 알아보았지만 정말 탈북자라는 그 이유로 정말 가는 곳마다 밀시와 천대를 정말 받아왔습니다. 네. 저도 처음 다닌 것은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그곳에서 12시간 이상 거센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9일이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진짜 한 달 정도 일하다 그만두고 다른 것인 식료품을 만드는 일, 또 식당에서 그릇을 가시는 일, 정말 살아보려고 못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죽도록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냉기가 도는 빈집에 혼자 앉아있느라면 진짜 고향 생각, 부모 생각에 눈물이 저절로 났고 그때마다 내가 왜 이곳에 왔을까 하는 그런 후회로 가슴이 찢어진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든 상태에서 남선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네. 예, 남선에 나가서 생계를 유지하자니 이 직업을 얻어야 되는데 직업을 얻기 위해 88인력이라든가 형제인력, 충인력 같은 데를 다녀보았지만 나이가 많은 데다 탈북자라는 명칭이 따라붙어 일자리를 좀처럼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목평동에 나무 베는 일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니 이 나무 베는 일은 겨울에만 하는 작업. 이 1월 동사물에 이 추운 칼바람 속에 나무를 베고 끌어내리는 일이 내 나이에는 그리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하던 중 제 몸이 나무에 튀워 갈비, 석대, 륵골, 파열, 쇄골 부어지고 12골절된 상태에서 이 고향 생각을 그리자니 하염없는 눈물만 났던 것입니다. 나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이 홀로 이 방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나도 남조선에 있을 때 나이가 많은 것으로 해서 그런 천대와 멸시 또 이방인 취급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정말이지 양육강식이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그 남선 사회에서 그 탈북자들이 처지는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남조선에 있을 때 38시간의 중노동을 강요당하며 일할 때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몸서리 쳐지곤 합니다. 남조선에서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은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한국만능의 쏟고 병든 사회제도가 존재하는 한 절대로 변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괴뢰 패당이 또들어대는 탈북자들의 이른바 적착설, 안착설이란 정말 거짓이고 기만이라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현재 남조선에 있는 탈북자들의 생활 처지가 어떠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남조선에서의 우리 탈북자들의 생활 처지는 그야말로 말로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천대와 멸시, 따돌림 속에서 생활해야 하며 남선 사람들이 우리 탈북자들은 곁을 주지 않고 속도 드러내지 않는 서로 대화도 안 되는 이 사회인 것입니다. 게다가 일자리를 주어도 이 힘든 일이거나 아니면은 어려운 하지 못할 일들을 골라가며 주고 사람을 취급해도 아주 이방인 아니면은
이부류 인간으로 취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남성에서 살고 있는 탈북자들은 정말 살고 있는 매 순간순간에 정말 절망의 나락 속에서 정말 헤매고 있습니다. 제가 살던 경기도 화성시에서 저희 옆집에 사는 김모 로인을 제가 만나고 하는데 그 로인은 저를 볼 때마다 자기가 일생에 정말 가장 후회되는 일을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자기 조국과 자기 고향 이런 자기 가족을 정말 배반하고 정말 남선에 온 것이라고 저한테 말하면서 정말 그 슬픔과 그 아픔을 정말 매일같이 술로 달래는 그런 것을 저는 직접 제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 남선 사회는 지금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제일 높은 곳입니다. 네. 거기서도 저기 남선에 나가 있는 저 우리 탈북자들은 정말 남선 사람들보다도 더 몇 배 더 이런 자살률이 더 높은 것입니다. 네. 탈북 여성들의 처지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탈북자들의 대부분이 다 여성들인데 그들은 대다수가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군 여성은 한 번은 저희 집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자기도 처음에는 회사에 다니면서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 사회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군 여자는 자기가 앓고 있는 그 슬픔을 울면서 저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저에게도 그런 일을 하라고 전화나 메시지들이 여러 번 달아들곤 하였습니다. 남조선의 노래방이나 커피점, 술집에서 일하는 탈북 여성들은 모두 호색강들의 성노래계로 전락되어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대학을 졸업한 남조선의 여성들도 미처 직업을 구하지 못하니까 막 자살하는 판인데 우리 탈북 여성들이야 더 말해 못하겠습니까? 네. 남조선에서 술집과 노래방을 운영하는 집주인들은 남성들을 유혹시키려면 고급 옷에 고급 화장품을 써야 한다면서 우리 탈북 여성들을 데려다가 돈을 많이 들여 옷을 입히고 네. 고급 화장품으로 매장시킵니다. 네. 그런데 그 속에서 일을 하면서 그 돈을 물지 못해 그 저주른 길에서 뛰쳐나오지 못하고 웅미에서 일하는 분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남조선은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쏘고 빠진 사회, 네. 그리고 인권이 무참히 유린되는 그 변태적인 그 짐승 같은 사회입니다. 정말 남선에서 살아가자면 인간이 되기를 그만둬야 합니다. 탈북 청년들의 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남조선 사회에서 고림을 받아 깡패짓이나 하고 또 도박과 사기를 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돈이 되는 이름에 무슨 짓을 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썩어 빠진 남조선 사회가 이들을 범죄 구렁텅이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네. 남조선은 한마디로 사람 못 살 생지옥입니다. 인간이 정과 양심, 의리 같은 것은 없고 오직 돈 그리고 저밖에 모르는 극도의 개인주의와 사회학의 판을 치는 지역 같은 곳이 바로 남선 사회입니다. 물고기는 대가리부터 썩는다고 정말 남선 사회는 권력의 자리에 앉은 자들부터가 정말 썩어 빠진 패를 놔들인 것입니다. 남조선에서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박근혜는 7시간 동안이나 자리를 비워 정말 인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기중한 그 시간에 정말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아 정말 숱한 그 생명을 정말 바닷속에 수상시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월의 사건 때 그 남성 공무원이라는 자는 그 사건 현장에 나가서 그 앞에서 술을 마시고 네. 보다는 그 사건 현장을 배경으로 그 보트를 타고 거기서 웃으며 사진을 찍는 것을 하여 정말 남조선 인민들이 정말 경악을 정말 자아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조선 교육부 차관이라는 자는 어느 한 술자석에서 기자들까지 모여놓고 국민은 정말 개나 돼지나 같다. 그들에게는 그저 먹을 것만 그저 어느 정도 주면 된다. 그리고 지금이야 이제는 남조선 사회가
정말 신분제를 바짝시킬 때가 되었다는 이런 막말을 막 제되었습니다. 이렇듯 남선 사회는 지금 정말 정상 사람의 그 사고 수준으로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일들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정말 일어나는 그런 정말 썩어 빠진 그런 사회인 것입니다. 네. 정말 남조선을 이 세상에서 가장 최대의 인권 불모지, 인권의 폐허지대로 만들어 놓은 남조선 강국자가 우리 공화국에 있지도 않은 그 무슨 인권에 대해서 운운하는 것 자체가 흑백을 전도하는 괴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